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색 체험이 남녘해안 무인도에 마련됐습니다. 한 끼를 때우기 위해 필요한 원시 생활이 그대로 담겨 독특한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현장 다녀왔습니다. 나로대교를 넘어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 보면 큼지막한 무인도가 눈에 띕니다. 가다듬어지지 않은 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상쾌한 설레움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누워있는 호랑이를 닮은 히호도는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인위적인 감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관광공사에 가을에 가볼 만한 섬에 선정됐지만 히호도의 매력은 여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약간의 숨을 머금고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시형 움막들이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펼쳐질 즐길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원시의 섬이랑 별명답게 식재료 준비만큼은 손님들의 몫입니다.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괭이질에 어느덧 바지락이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여기 뚝뚝한 거 뚝뚝 해봐 파봐. 잘 파구만 잘 파요. 원시 생활에서 사냥은 먹잇감을 잡기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직접 활을 쏘고 닭을 잡아보며 몇만 년 전 그 시절을 재현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 피우기와 가볍지만 속을 채우는 화동 요리는 무인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섬인데 물론 이제 전기나 물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런 어려움도 있는 반면에 다른 데 비해서 다양한 또 생존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움막에서 느끼는 하룻밤은 빼놓을 수 없는 낭만이자 기분 좋은 사치입니다. 자그마한 지붕 아래 몸을 누이고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원시의 신비로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쫓기듯 살아온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히호도는 올여름 손님 맞이를 위해 또 다른 시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침체됐던 광양시 광영동 지역이 정주권 도시로 개발됩니다. 광양시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광영동 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1,100억 원을 들여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정주권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광영동 지역에 축구 테마로와 문화 창조 공원 등을 조성하고 도로 확포장과 도심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핵가족 시대가 보편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식생활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과체류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품종 개량을 통한 미니 과일도 잇따라 출하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름 제철을 맞아 대형마트 과일 매장에 들어선 수박. 기존 수박을 2분의 1이나 4분의 1통으로 잘라 내놓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을 판매할 때보다 판매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분의 1 양배추나 호박도 나왔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신랑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 사면은 거의 반도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소분돼 있는 거를 많이 사서 먹는 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아예 품종 개량을 통해 미니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수박인데 크기만 따져보면 멜론만한 복수박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만은 오히려 기존 수박보다 높습니다. 면적당 수확량이 높고 개당 6,000원으로 가격도 높아 산지 농가들로부터 인기 품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을 사면 남기기 일수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 판매량이 늘면서 재배 면적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당도도 좋고 또 자기들이 기호에 맞고 아주 소비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 식생활 변화를 통해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크기도 미니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 가족에게 선거 정치 문화를 교육할 결혼 이민 여성을 양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결혼 이민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전문 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선관위는 2006년부터 다문화 가정에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를 알리는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인 강사여서 언어와 문화 차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기초위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번번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의 한 기초위원들이 연수를 간다더니 패키지 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대표 관광지인 스페인 광장과 가우디의 걸작들 앞에서 여유롭게 포즈를 취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 모두 한가롭게 쉬고 있는 남프랑스 니스의 푸른 해변에 갔다가 주변국인 모나코 공국까지 방문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유럽 3개국에서 열흘간 연수를 이어갔지만 기간 방문이나 공식 행사는 전혀 없고 관광지 방문만 이어집니다. 일반인 10여 명이 동행한 여행사 패키지 관광을 다녀온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제약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우리가 가보자 하는데도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짜서 가라는데 뭐 영어도 안 통하지 뭣도 안 통하지. 떠나기 전 계획안에 더했던 쓰레기 소각 발전 공장 시찰이나 노인 요양시설 방문 일정은 사라졌습니다. 의원들은 자비를 들이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 220만 원에서 하다 보니 패키지 관광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현지에서 개인 행동으로라도 시설 방문을 몇 군데 해보려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400에서 450만 원 최하 그 정도 들거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 사업한 사람은 뭐 한두 사람에 불과하고 전부 다 이 의회 그 저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좀 부담이 무지하게 커요. 탄핵 정국에 가로막혀 연수를 못 갔던 의원들이 하반기 의정이 바빠지기 전에 어떻게든 연수를 가보겠다고 뚜렷한 계획 없이 급히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에서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계기가 되고 여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몸으로 하는 독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기초의원들의 이 황당한 유럽 여행에는 혈세 2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07년도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오늘 순천과 목포 등 도내 19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전남 지역은 770여 명 모집에 12,000여 명이 응시해 1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18일 발표됩니다. 물 사용량이 늘고 있는 여름철이면 목포에선 하수 처리 용량을 초과하면서 역류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하수 처리 시스템 확충에 나섰는데요. 김양훈 기자 보도합니다. 남학 신도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남학 하수처리장입니다. 적정 처리 용량은 하루에 10,000톤. 하지만 하수량 증가로 14,000여 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하수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학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0%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 말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남학 하수처리장에 초과 유입된 하수는 하당에 있는 관로로 연결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이면 하당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량도 급격히 늘면서 일부 구간에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남학 하수처리장에서 하당 중계펌프장까지 1.85km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 추가 매설에 나섰습니다. 오는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하루에 최대 6,000톤까지 하수를 추가 연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학에서 발생된 하수를 하당 하수 관로에 투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남학에서 초과된 하수를 하당 중계펌프장으로 바로 투입하게 됩니다. 목포시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목포해양수산청 인근 25호 광장을 횡단하는 공사는 야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가 동네 정원 조성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도심 내 정원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도심 주택가 자투리 땅에 동네 정원을 조성키로 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재작년 매곡 쌈지 공원을 시작으로 17곳에 맞춤형 공원을 조성해왔으며 올해도 연양 3지구 등 읍면동 7곳에 동네 정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해외를 항해하는 학생들의 선박 안전교육이 해경교육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여수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오는 7월 목포해양대 실습선을 타고 중국과 일본을 항해할
전남도 내 중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항해 전 해양사고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2017 선상 무지개학교에선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목포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와 일본 홋쿠오카를 둘러보게 됩니다. 고흥군이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고흥군은 철도공사와 관광공사과 함께 업무 협정을 맺고 기관별 교류를 통해 테마별 팸투어 개발과 지역축제 홍보에 협력하기로 등 관광객 유입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기관은 여행사와 팸투어단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여는 등 관광시장 확대에 맞춰 다양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한 위락시설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시설 개선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펼칩니다.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고 있는 여수 디오션 리조트는 대대적인 시설 리뉴얼을 마치고 오늘 실내외 워터파크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디오션 리조트 측은 또 어린이 동반 성인과 중고 대학생에 한해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민들을 위한 감사 행사도 펼칩니다. 분들 많으시죠. 낮 동안에는 때이른 폭염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도 32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그 밖에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도 31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자외선과 오존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충북 청주에는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존이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햇살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20.7도, 울산 16도, 광주 19.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등 서쪽 지방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동해안 지방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오르지만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후반쯤에나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